세 가지 뉴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티와 마켓컬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해외여행 뉴스가 있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택시 호출 어플이잖아요. 여기서 현재 카카오 국내선 항공 예약은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작년 이맘때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제 이제 국내선 말고 국제선 예약을 이제 확대했다고 6월 13일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카카오가 항공 서비스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원래는 카카오톡 안에 있다가 이게 나와서 지금 카카오티로 국내선부터 가고 나서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국제선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순차적으로 지금 항공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 항공 시절에도 타이드 스퀘어라는 이 업체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그 항공 예약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그 국제선 서비스도 타이드 스퀘어와 함께 이 타이드 스퀘어라는 업체도 좀 눈여겨봐야 될 업체죠. 지난 한 10년 사이에 그 항공권 온라인 판매 순위 일약 5위로 국내에서 올라서면서 이 기존 여행사들의 어떤 파일을 위협하는 트래블 테크 회사로 떠올랐습니다. SK 투어비스라는 여행사도 인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플레이 윙즈라고 제가 여행 강의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항공권 특가를 알려주는 뭐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큐레이션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개발하고 있고 또 올스테이와 같은 업체를 이제 투자하거나 이런 외부 투자도 적극적입니다. 어쨌든 이 타이드 스퀘어가 이번에도 카카오티 국제선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카카오티의 국제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기존의 OTA들도 지금 다 호텔뿐만 아니라 항공 예약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부킹닷컴이나 호텔스닷컴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다 지금 예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존의 OTA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이제 모빌리티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 서비스를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어플에서 항공권,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 픽업, 택시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이동을 다 하나의 어플로 제공하려고 하는 게 카카오 같은 모빌리티 기업의 특징이거든요. 딱 그게 이제 보이는 게 바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카카오티와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지금 서비스 중인 택시 1위 업체죠. 그랩의 제휴 소식입니다. 결국은 이 카카오티가 이제 그랩이랑 제휴를 맺어서 지금 먼저 열릴 이 동남아 여행 시장에서 지금 어플 사용 빈도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랩이랑 제휴를 해서 현지에서 택시를 카카오티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괌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이제 괌 현지 택시 서비스랑 제휴를 맺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되게 희망적인 뉴스이긴 한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갑자기 사모 펀드 매각 소리 나왔어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은 이렇게 해외 사업이라던가 뭔가 되게 투자가 좀 필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갑자기 지금 미지수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제선 서비스를 지금 추가를 하면서 결국은 카카오 T를 통해서 이제 해외 항공, 그다음에 이제 해외 현지의 택시 호출을 이제 그랩과 함께 연계해가지고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도 사실 이 해외여행 서비스를 4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거를 못 봤었어요, 뉴스를.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다시 이제 기사가 난 거를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상품군이 많이 늘어났어요. 4월 달에는 시범 판매 정도로 해본 것 같고 6월 달에 이제 판매되는 상품들이 이제 20몇 개가 나왔는데 뭐 이 마켓컬리의 해외 상품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마켓컬리는 MD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품에 그 MD들이 직접 코멘트를 하는 게 가장 다른 쇼핑몰이랑 큰 차이점 아닙니까? 근데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컬리 전담 플래너 MD들이 이 상품 기획 단계에서 뭔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뭐 강점을 이렇게 위에다가 MD의 코멘트라고 써놓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판매되는 상품들의 운영사를 보니까 전부 하나투어예요. 그래서 하나투어 상품을 갖다가 지금 판매하는 걸로 보이고요. 어,
6월 달에 지금 판매되는 상품은 패키지는 완전 패키지, 풀 패키지는 태국 푸켓이랑 몽골 가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여행. 여기서 자유여행이라는 거는 호텔 팩 그러니까 항공이랑 호텔만 연계된 거예요. 이거는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푸꾸옥, 나트랑,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추천 코멘트 부분을 따놨는데 뭐 태국 방콕의 그 메리어트 호텔 팩을 보니까 이런 MD 코멘트가 써 있더라고요. 그 인천공항의 라운지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여행사 패키지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마켓컬리라는 서비스가 3040 여성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여행의 가장 강력한 소비자죠. 이 여성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을 읽고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이런 라운지 이용권들을 넣은 게 이제 기존의 여행사 패키지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사실 B2C 서비스이기 때문에 B2C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C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여행사들과는 달리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 여성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여행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카카오티와 마켓컬리의 해외여행 진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모빌리티와 커머스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잖아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B2C에서 실제로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글로벌 OTA들 여행을 갈 때만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쿠폰 적용하고 다 지워버리는 이런 여행 서비스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자기랑 가장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서 여행도 예약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권, 카카오티 같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택시 서비스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라는 거, 마켓컬리, 우리가 새벽 배송을 매번 시키는 이런 플랫폼에서 역시 우리가 믿을 만한 MD들이 어떻게 보면 선별한 해외여행 상품들을 손쉽게 고르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 큐레이션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의 다른 여행 플랫폼들, 여행만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앞으로 이거는 뭐 국내 플랫폼이든 야놀자나 마이리얼트릭 같은 국내 플랫폼이 됐든 아니면 해외 플랫폼,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이런 외국계 플랫폼들도 앞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정말 굉장히 많은 구도가 형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소식은 카카오티 그리고 마켓컬리 전혀 다른 서비스지만 동시에 지금 해외여행 진출 소식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동남아시아 여행 준비하시던 분들께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대표 우리가 많이 가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입국 서류를 많이 준비를 요구했던 게 태국이에요. 태국이 근데 7월 1일부로 타일랜드 패스라는 이 별도의 입국 서류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폐지한 게 아니고요. 그 코로나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하나투어 그 태국 여행 패키지랑 호텔팩을 보시면은 그 타일랜드 패스를 대행해 준다는 그 옵션이 밑에 써 있거든요.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태국 같은 경우는 여행사가 그런 것들을 돈만 주면 대행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는데 이제는 개별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항공 호텔을 예약해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동남아시아 여행이 지금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말레이시아 다른 나라들은 다 풀렸거든요. 이런 서류들이 없는데 이제 태국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 여행지가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타일랜드 패스의 폐지입니다. 또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이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죠. 이 여행 상품의 가격은 항공사들의 가격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 마침 또 이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에어아시아 X 태국의 항공사입니다. 태국의 항공사인데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의 자회사입니다. 자,
에어아시아 X에서 지금 인천 방콕 13만 9천 원, 그죠? 예, 13만 9천 원 편도긴 하지만 제가 들어가 보니까 13만 9천짜리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타이 에어아시아 X라는 그 에어아시아 자회사에서 인천 방콕 지금 그 특가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이렇게 5대 우리 그 LCC 항공사들이 일제히 지금 동남아시아로 다 지금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나라에서도 지금 저가 항공이 있거든요. 우리랑 비슷한 저가 항공 이런 타이 에어아시아 X처럼 각국의 지금 저가 항공이 죄다 한국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베트남에 비에젯 비에젯이라는 항공 타고 지금 베트남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비에젯이 노선을 다시 복구함으로 인해서 베트남 여행이 굉장히 금액이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동남아시아의 저가 항공 또 우리나라 저가 항공들이 지금 활발하게 다시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여행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거의 매주 기업 임직원 강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낭 9월 달에 여행 계획을 짜봐라 하면서 호텔하고 항공 가격을 견적을 내보라고 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은 항공 호텔을 다 살 수 있어요. 4박 5일 정도를. 깜짝 놀라시는 거 사람들이. 왜냐면 뉴스에는 매일같이 해외여행이 너무 비싸서 못 간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과 유럽의 지금 직항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항공사들이 이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항공을 노선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을 지금 빠르게 더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직항편이 수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사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해외여행 시장의 최고 수혜자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 태국이 타일랜드 패스를 폐지했고요. 이제 동남아 여행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 한 가지를 좀 짚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실시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여행 행태 조사를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여행자와 현지인 모두가 국내 여행지를 평가해서 남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 여행지의 속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지역 여행 자원 중에 어떤 여행 자원을 추천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1등이 재래시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35%로 모든 여행 자원 중에 가장 높은 추천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가볼 만한 곳으로 재래시장을 꼽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2등이 이제 산이나 계곡과 같은 자연 자원이고요. 3위가 지역 축제나 전통 특색 음식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재래시장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시장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사실은 시장을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올 때 이 시장을 가야 뭔가 지역 문화를 체험한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그 체험 있잖아요. 숙박 말고 체험. 여기서 2019년에 그 외국인을 상대로 했던 서울 투어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투어, 제가 항상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광장시장 야간 투어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부산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로 소개를 드렸던 호스트님도 대표 상품이 부산에 있는 수산시장 투어예요. 이렇게 재래시장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그 지역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걸 테마로 한 그러니까 상품화는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강의하느라고 전국을 다 다니는데 그 지역에서 가능하면 제가 꼭 가보는 곳이 시장 그리고 그 로컬 식재료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찾아봤어요. 로컬 여행 투어 중에서 이 재래시장을 테마로 한 우수 사례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강화도 이 로컬 기업으로 유명한 그 청풍이라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강화 유니버스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번 6월 7월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 유니버스라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6월, 7월에 진행하는 행사 중에 복작복작 시장 투어라는 투어가 있어요. 이 강화도 로컬 분께서 직접 안내하는 뭐 시장의 지역 특산물, 우리가 사실 외지인이 가서 재래시장에서 뭘 사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또 상인분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들려주면서 투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또 대표적인 또 재래시장 투어가, 저는 이 여수를 빛낸 투어죠. 정말 마이리얼 트립에 소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여수의 맛이라는 이 로컬 푸드 투어. 이 여수 토박이로 알려진 그 하지수 가이드님이 개발한 투어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여수와라는 그 로컬 기업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어 구성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뭐 7, 8개로 늘어났고, 이 여수와라는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투어를 예약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어 같은 경우는 구성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푸드 투어에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투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어떤 재래시장을 컨셉트로 한 국내 여행 투어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뭐, 나는 이런 투어를 해봤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나 이런 투어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분들도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에 적극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재래시장 투어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지금 앞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에 좋은 여행 상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행사만 투어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킹 투어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통역사, 해설사 자격증이 없다 하셔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에 엔잡 뭐 여러 가지 뭐 수익화, 뭐 크리에이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재래시장 투어 같은 경우가 지금 관광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 중요한 어떤 투어 자원이거든요. 이걸 누가 먼저 개발하셔가지고 입점해서 상품화 하시느냐,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광이나 여행 분야에 신규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는 이 재래시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카카오티, 마켓컬리, 동시에 해외 여행 진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태국이 7월 1일부터 타일랜드 패스가 폐지가 되고 이제 자유여행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저가 항공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에 노선 늘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에서 지금 여행 자원 추천 여행지로 재래시장이 1등을 했고, 관련된 제가 투어 좋은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습니다.